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금요일인데요.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드리듯이 제가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잖아요. 낮은 편이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당연히 반도체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주조주로 이야기됐던 2차 전지라던가 바이오가 조금 좋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은 어쨌든 유동성 제한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 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바이오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바이오 얘기를 하면 역시나 오늘도 HLB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16%대 강세, 오늘도 7.6%까지 끝까지 당겨내면서 종합주스를 잡아먹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즉, 큰손 개인들은 좀 HLB 붙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서 개인의 매도, 이 한도 10억이 넘어가는 개인들은 억지로 물량을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메이저 수급이 HLB 쪽으로 들어오면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유동성이 제한이라는 말은 얘를 포함해서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셀트리온까지 모두가 올라가는 시장이 열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가리고 뉴스 내용만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HLB 줄 하락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갑자기 셀트리온이 막 올라가는 이런 기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HLB 5거래일 연속 하락세. 그런데 갑자기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쇼커버링 무슨 이야기 드린 거냐면은 맨 처음에 알테오젠이 먼저 매각설로 머크 매각설로 이렇게 빵 떴잖아요.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이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일정 부분 알테오젠도 시세를 내고 또 알테오젠이 눌릴 때 어떻게 됐죠? 셀트리온이 올라왔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다시 올라갈 때 셀트리온이 좀 쉬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즉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은 미리 올라와 있을 만큼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늘릴 때 뭐가 올라가고 있냐?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HLB가 올라가고 있다.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순서적인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맨 처음에 알테오젠 슈팅 나오기 전에 얘가 플랫폼이 갈지 하암이 갈지 아니면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잖아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시총 순서대로 셀트리온이 가야 되는데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가 너무나도 강세에 보이다 보니까 시총이 상대적으로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이 그룹주가 좀 슈퍼 랠리를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인 게 아마 알테오젠이 먼저 움직였던 걸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이제는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약 업종의 1위죠. 업종 1위 주인 HLB가 좀 움직여주는 모습 대표적으로. 그리고 HLB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지금 HLB 그룹주 중에서 HLB만 올라가거든요. 이 그룹주들 올라가고 그리고 소형 바이오 줄지어서 조금 좋은 재료들 내면서 가볍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24년 1월 하면 항상 1월마다 뭐가 있죠? 바로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갑자기 라이센스 아웃 했다. 근데 조건이 너무나도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바이오들 자체 모멘텀이 딱 받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소형 바이오들도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면 야 맞다 얘네도 이런 파이프라인 있었지라고 하면서 부각을 받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HLB도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4,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4, 5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늦으면 5월이고 빠르면 4월에 좀 발표가 날 거라서 FDA 삼성 리보세라님 진행하는 게 그래서 지금 좀 움직임이 급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팔 생각 없고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친 상승이 한 번 좀 나와주면은 일부 물량을 팔 것 같습니다. 제가 알테오젠도 여러분한테 대응을 드렸죠. 이 부분에서 한 번 팔고요.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그러면서 평단가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거의 고점 있지. 지금도 저희 알테오젠 매도한 가격보다 한참 아래 있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량 가지고 있으면 벌써 알트전도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빠지면 죽을 것 같고 올라가면 야 이번에 이거 뚫나? 신고가가 나? 이런 기대다 또 빠지면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심리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비중 조절과 물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고요. 셀트리온이 뭐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줄 하락 또 오늘 7%대나 좀 꽤나 세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알테오젠도 지금 음봉이 10개예요. 음봉 10개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젠이 내일 정도까지는 뭐한 번은 눌렀다가 그리고 튈 수 있거든요. 장중이라도 월요일날 반등할 자리긴 한데 아마 크게 시세 만들기보다는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하나짜리 그러니까 뭐 퍼센티지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제가 이따가 알테오젠 가지고 차트 설명도 한번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는 키워드가 일단은 시총 상위
시총 상위주가 좀 강세해 보였고,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가 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얘가 지금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이제 한 단계 내려왔거든요. 그러자마자 오늘 미친 듯이 올랐어요. 한 20% 올랐는데 이거 근데 솔직히 좀 오바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얘가 시총 12조? 이건 아니죠. 이게 12조라면은 이거만큼 에코프로 지주사가 빠져야 되는 건데 오늘 에코프로까지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좀 굉장히 좀 약간 물음표 뭐지 얘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 갔다가 좀 밀렸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팔았다가 지금 또 그냥 뭐 재미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공급망 안전 품목 선정의 상승, 이게 리튬 관련주잖아요. 얘가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광주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탄산 리튬이 이틀 연속 상한가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공식 리튬 가격 요것도 이제 반등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최대 리튬 기업 알버말, 얘네도 지금 반등을 이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튬이 가격을 좀 바닥을 잡아가지고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의 리튬 관련주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만 얘기를 드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준비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반도체 희귀가스 이런 거, 그리고 흑연, 히토, 영구자석, 요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테마성이 좀 짙고, 히토류랑 내가 보기엔 이 흑연 관련주 상당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연 관련된 수혜 이거 제일 다 지금 세팅되어 있거든요. 제가 테마로 보면은 요 흑연 관련된 걸 좀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테마 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2차 전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2차 전지랑 관련이 없어요. 그나마 얘는 이제 반도체니까 조금 희귀가스 이런 거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2차 전지랑 간접적으로 좀 간섭이 있다. 그럼 흑연 관련된 이런 2차 전지 테마주, 그리고 실제로 2차 전지 실적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 뭐 수주 관련주,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안에 2차 전지 테마주로 제가 이걸 지금 우리 베타지랑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흐름이 괜찮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재미를 보고 있어서 오늘 베타지 분들도 좀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주도 업종 내에서도 세부 섹터를 잘 찢어놔야 된다는 거,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 장비, 뭐 테마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책 관련으로도 나눌 수 있고, 뭐 이렇게 광물 쪽으로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섹터를 세부적으로 잘게 잘 찢어 놓는 것도 요령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자, 일단은 여당에서는 권의원에 이어서 박수영 의원도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일부러 웃는 얼굴로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욕 한마디라도 더 하시라고. 굉장히 즐거우신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가실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 보고서도 저렇게 웃음이 나올런지. 지금 웃고 계신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이 수급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오늘도 1.2조 팔았어요. 이게 과연 팔고 싶은 물량이었을까요? 시세가 낮기 때문에 차익하는 물량이었을까요? 시간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팔았을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슈퍼개미들이 어쩔 수 없이 팔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이거 양도세 완화 끝까지 안 뜨니까 별 수 있나요? 이제 마지막이 아마 18일에 있는 당정회의. 여기에서조차도 뭔가 좀 논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시행령이긴 하지만 마냥 밀어붙이기 힘들거든요. 제가 봤던 거는 애초에 12월 5일에 있는 정무회의.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안 될 거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여당 쪽에서 이거 주식 양도세 완화 기대감을 키워버리는 바람에 저도 최후까지 조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번에 10억에서 30억으로 늘려놔야지 그나마 내년에라도 좀 부담이 들어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면 내년에 또 논란거리입니다. 내년을 위해서라도 조금 올려놓고 내년에 다시 한번 50억까지라도 상향시켜줘야지 시장의 충격을 좀 덜하지 않을까. 아니 자꾸 세수를 왜 여기서 걷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손실 보전도 해주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 매도치게 해놓고 나중에 외국인 기관이 사놓고서 이제 개인들이 붙으면은 벌써 시세가 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판 사람들은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참 무슨 일인지.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제도 이렇게 빠그러졌거든요. 이게 어제 거예요. 오늘 거, 어제 거. 뭐 다른 게 있나요? 어제도 보면은 양시장에서 어마무시하게 팔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들 매도를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실컷 상반기 땡겨놓고 좀 이거 차익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름부터 시장 박살내놓고 올라오려고 하니까는 공매도 금지 해놓으면 뭐하냐고, 이런 거를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기 싫은데도 팔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투자자로서 아쉬운 상황이고, 일단 프로그램이 양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은 이제 지수 땡겼다가 지수 누르면서, 이게 뭐냐면은 선물을 계속 매수를 잡아버리면은 시장 종합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종합지수가 올라간단 말은 시세가 난다는 뜻이에요. 시세가 나는데 지금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시세가 나면은 이거 외국인 기관이 굳이 개인들이 걸어놓는 거 사주면서 올릴 필요 있나? 그냥 아래로 깔아놓 매수만 깔아두면은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매도 아래로 매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게 수급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제가 한 달 내내 양도세 외치고 있는데 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1번 섹터, 2번 섹터, 3번 업종,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뭐 반도체 이렇게 쓰면 하나가 올라가면 기다리고 그 다음 섹터 따라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1번 섹터가 다시 또 올라가고 2번이 다시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 올라가면 죽어버리고 하나 올라가면 죽어버리고 뭐만 하면 윗골이 달고 이런 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다. 언제까지? 12월 26일까지. 이건 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 어떻게든 좀 잘 넘기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미국이 한번 이제 조정 쿡 받으면 이제 우리 시장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냥 훅 커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짚어봐 드리겠고, 오늘 아침에는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78%까지 올랐었는데 장중에 조금 이제 눌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동결보다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팽배하게 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가 낮아질수록 실망 매물도 차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5월이나 6월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을 일단은 24년에 3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6번이나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경기 지표에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6번은 조금 아니면 시장에 제대로 버블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건데 글쎄 싶습니다. 이게 중간 선거가 이때쯤에 있어가지고 아마 5월 내리고 6월 동결하거나 뭐 6, 7월에 한 번 내리고 해서 2번 정도 내렸다가 중간 선거 끝나고 여기서 한 번 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뭐 별다른 내용 없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급등 그리고 루시드라던가 리비안이 막 15%씩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포드, GM, 자동차 업체들이 막 급등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이유를 찾아보니까 막 엄청 특별한 이유를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침에는. 근데 제가 아침에 추론했던 거는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격,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의 가격을 낮춰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보통 리스라든가 할부, 아니면 뭐 금융권 대출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자동차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대다수 10명 중에 한 7, 8명은 최소한 아마 이렇게 할부를 끼고 살 텐데 이런 할부 프로그램에 대한 금리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고가의 자동차가 좀 구매하기 소비자들이 망설여지는 게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금리 인하가 시사가 되면서 금리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자동차에 대한 구매욕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자동차 주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개화를 하고 있는데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지금 여러 뭐 CB라던가 아니면 뭐 BW라던가 삼자 배정 유증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업들 자체 회사채 대출을 받던가 이렇게 자금 조달이라는 걸 해가지고 캐파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온전히 쓰는 것보다. 근데 이 자금 조달할 때 이자 요것도 이제 금리랑 좀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자동차 업종에서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좀 강세 보였던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좀 이쪽 좋습니다. 우리가 좀 까먹고 있었는데 2차 전지도 성장주예요. 바이오만 성장주가 아니라 이걸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금리 얘기 좀 했었고 그리고 당정 회의 얘기까지 쭉쭉쭉 아침에 했던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동시호가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제가 녹화를 끝나고 봤더니 만기일 여파도 있지만 장 마지막 동시효과에 공매도 추이 여러분 한번 종목도 찍어보시겠어요? 시장 조성자라는 명목하에 장 마감에 공매도로 시장 상승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제가 동시효과에 원래는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공매도 잔량이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보유한 종목 중에 동시효과에 아니 갑자기 매물이 막 매도 물량 이렇게 막 매도가에 쌓여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공매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종목만 찍어봐도 좀 약간 상승을 제한하는 공매도 수량을 이렇게 채워놓는 걸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원래 시장 조성자의 공매는 좀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제 이거 보면서 야 이래가지고 공매도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직도 시장에 너무나도 많은 개입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수급을 넣어주는 걸 얘기한 건데 수급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수급으로 길을 막고 있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 조금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아직도 계류율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냥 나스닥을 중간에 쉬어서 그렇지 지금 신고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뭐 반복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자, IRA 첨단 제도 세액공제 하위 규정이 발표됐다. 그러면서 배터리,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도 조금 움직였고 하나솔루션이 7% 넘게 올랐고 뭐 CS 윈드라던가 CS 베어링, 태웅 이런 풍력주들도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태양광 이런 거 AMPC라고 하는데 이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수혜들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뉴스 나오고 한번 관련 종목들이 쭉쭉쭉 튀었거든요. 저희도 들고 있어가지고 좀 따뜻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냥 바이오로도 재밌고 2차전지로도 재밌고 광물 지정으로도 재밌고 거기다 흑여 수출 이런 것 때문에도 재밌고 그냥 좀 굉장히 오늘 좀 운이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타제분들한테 얘기 드린 게 있는데 주식 실력은 20%예요. 실력은. 심리가 50%입니다. 여러분의 심리를 어떻게 다스리냐가 50%라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이거든요. 운이 30%. 근데 오늘은 좀 이 운의 파워가 좀 강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래서 아무튼 수출 일부 승인이 됐다. 그래서 근데 흑연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 들었는데 서류 2개 낼 거 4개 내고 5개 내고 이러다가 뭐 밑보이면은 그냥 제재 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을 할 거거든요. 이거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뭐 매크로 지표 보면은 특이하게 부담스러운 건 없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는 원달러율이 좀 덜 빠져요. 이게 좀 더 빠져야지 외국인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빅스는 뭐 안정적이죠. 이런 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우리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은데 코스닥은 진짜 별로였거든요. 굉장히 아쉽고 비트코인이 좀 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유동성이 증시로 좀 흘러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의 예탁금이 이제 50조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 없던 자금이 아마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닌가 그런 의심적인 그런 부분도 한번 제기를 해보겠고요. 주가가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증시에 좀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우리 가격 괜찮고 금 가격도 조금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것 좀 빠진 게 좋겠죠. 이렇게 조금 매크로 지표까지도 한번 짚어봤고요. 유동성이 이제 점점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다. 47조에서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 50조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신용 잔고도 아직 17.4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한 지금 기준으로는 20조까지 신용 잔고가 늘어나도 시장의 버블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상태다. 돈의 힘이. 그리고 종목을 제가 아무거나 찍어 보자고 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거 찍어 보거나 이러면 이제 공매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공매도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보면은 막 11,000주, 오늘 6,000주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찍어도 또 HLB 같은 경우도 어제 28,000주 이거 말이 되나? 공매도를 이렇게 28,000주 쳤어요 어제요. 계속 공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셀티르는 어제 12만 주 나왔어요 공매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시장 조성자가 시장 조성하는 그런 수급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개입을 하고 있다 시세에 지금.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짚어봐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여러분 차트 분석을 제가 잠깐 종합지수 보기 전에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개념 같거든요. 아래 꼬리를 빼고 이렇게 탁 잡아보면은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원래 얘기 드렸던 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렇게 뚫는 것보다는 갔다가 걸렸다가 뚫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 조금 한번 여러분이랑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라색 시그널이 좀 잡혀 있습니다. 보라 시그널 잡혀 있어가지고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아마 하루 눌렸다가 그다음 이렇게 지지받고 그 다음에 찌그덕 올랐다 눌렸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내피셜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뭐 무너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반등은 하겠지만 그래도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 들어보겠고 셀티노는 제가 따라가는 매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이거 할 때도 나 이거 브루라인도 터치했고 이거 이렇게 가면은 안 붙어요. 안 할래요. 지금 시장 좋은 거 많은데 왜 해요?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 기억나신 거 이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거 더 올라가도 200일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려오겠죠. 언젠간 내려와서 만날 겁니다. 전 그때 할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뭐 반등이 나와요. 21선 만나겠죠 내일.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갔다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지.
그럼 그때 저는 하겠다고요. 그때. 무리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논리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걸 짧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참, 돈의 힘으로 그냥 기간이 900억이나 땡기면서 시세를 땡겨버렸다. 덩달아서 에코프로도 오늘 조금 강세 보였는데 저는 에코프로 올라가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나? 그냥 보라색 시그널 떴으니까는 반등인가?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차라리 에코프로 BM이 가는 건 진짜 이해가 되는데 에코프로 BM이랑 또 키맞추기일 수도 있죠. 자, 종합지수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할 텐데요. 그나마도 코스피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200일선을 수렴하고 여기 저항선을 다 뚫어낸 다음에 나름의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군요. 거기다 200일선 딱 한번 지지받고 이제 뜨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그덕지그덕 하더라도 추세 랠리를 좀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코스닥을 보면 와, 이게 심각하죠 진짜. 코스피로 보면은 한 여기쯤 와 있는데 코스피랑 비교해도 지금 한 5%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코스피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코스피랑만 맞춰줘도 한 5% 플러스 종합지수가 나스닥이랑 맞춰진다고 하면은 벌써 한 12, 3% 정도는 지금 괴리율이 생긴 거거든요. 뭐 이렇게 따라가진 않겠지만. 근데 이걸 맞추러 어느 순간 탁 얘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 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날아갑니다. 진짜로 종목들. 종목들 그냥 죄다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은데 더 가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쿵 내리면 이제 그때 흔들리면 이제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가죠. 아마 그런 장을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어쨌든 개인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서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 올라가려고 때려 누르는데 뭐 별수가 있나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200일선을 좀 수렴해서 뚫을까 말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일선 앞두고서 조금 걸리는 자리 정도고 반도체는 다시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박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제가 조금 지향을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 안 돼요. 그거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반도체는 이제 올 만큼 왔잖아 여기. 그럼 얘가 다시 가더라도 뭐가 있냐면 얘가 1번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적어도 여기까지 얘는 여기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까진 못 오더라도 여기 반 정도는 올라와야지 얘가 그래도. 그리고 얘가 다시 가면 이해를 한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괴리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이게 반도체 IT 이게 바이오. 그럼 저가 메리트라도 제약바이오 한번 땡기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제약바이오 여기 있어요. 진짜 얘가 못 가도 한 10,000포인트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IT로 따지면 10,000포인트면 여기거든요. 이만큼 차이에요. 10,000포인트 오더라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이오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요 자리가. 그러니까 이 저가 메리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반도체가 계속 가길 바라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조금 반도체는 제가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입사년에 반도체가 굉장히 좋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200일선도 못 두고 있어가지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결국에는 유동성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대주주 양도세 얘기 나올 때 얘기잖아요. 이게 팍팍팍 튀는 거.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반도체 올라가니까 이때 이렇게 튀다가 반도체 올라가니까 야 안 하는데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죽여버리죠. 바이오 2차전지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반도체 죽여버리잖아요. 갭 떠가지고 그냥 눌러버리잖아.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차 전지도 얘도 그냥 눌려버리고 못 가잖아요. 바이오가 힘을 써버리니까. 오늘은 오늘도 그냥 바이오는 횡보. 그런데 반도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눌려버리죠. 근데 이거 2차 전지가 눌렸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힘을 썼기 때문에. 에코프로 자체가 5% 넘게 올랐고 HLB도 힘을 썼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개별주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단순히 종합지수로만은 조금 판단하기 어렵고 그냥 선별적으로 간택받는 종목들만 좀 오늘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뭐 미쳤죠. 벌써 와 대단합니다. 이거 우리 7월 26일에 시세라고 치면은 진짜 이때 계좌 우리 짱짱했잖아요. 숨도 안 쉬고 제가 보는 건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소화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추세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미국 시장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지금 추세를 이렇게 잡아놓긴 했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요. 얘를 이런 식으로도 또 추세를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라인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버슈팅, 여기서는 언더슈팅, 그리고 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죠. 밴딩 안에. 그래서 이 밴딩 상단을 또 향하러 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방면으로 조금 이렇게 추세라는 것도 한번 잡아보기 나름이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이게 강세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좀 싶긴 합니다. 정말, 정말 무섭네요.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게. 굳이 또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여기서 물 나오고 이제 샘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뭐 요즘 엘리어트 파동 원칙 그거 악용해가지고 세력들이 가지고 노니까 그건 뭐 논할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는 제가 주구장창 좀 피하자고 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유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는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제가 이렇게 갔을 때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여기쯤 요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여러분 신규 진입한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긴 하다. 그런데 저는 안 한다. 왜? 조선주보다 더 성장을 잘하고 더 수주를 많이 받고 더 밸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존재하니까 HBM이라든가 비메모리 뭐 이렇게 반도체 종목을 이런 쪽으로 안 한다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 얘네가 매출이나 실적, 영업이익 이런 거 보면 안 나와요. 이거 제가 가온칩스 얘기를 한번 해봐드리면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분석도 다 끝낸 종목인데 좀 나름대로 눌렸길래 매수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 이거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는데 실적 컨센서스를 딱 보니까 야 이거 아무리 삼성에서 투자하고 밀어준다고 해도 지금 밸류나 컨센서스 이런 걸 봤을 땐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성장주야. 그리고 이 산업, 비메모리, 펜리스, 디자이너스, 파운드리, 오사트 이쪽 비메모리 생태계를 키워준대. 삼성에서, SK 하이닉스에서. 근데 이럴 거면은 이렇게 좀 실적이 안 나오고 그냥 모멘텀빨, 투자 모멘텀빨 이런 어떻게 또 보면 테마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런 걸로 보고 할 거면 굳이 이렇게 할 거면 나 같으면 그냥 바이오 할 거거든요. 어차피 실적 안 나오면 바이오가 나요. 업사이드가. 또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반도체는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약 바이오 올라왔다가 죽어서 이루고 있어요. 이 괴리를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때쯤 가면은 차라리 그냥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거 하겠죠. 후공정이나. 그리고 이거 CXL. 저도 이거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가 밝아요. 근데 이거 자체 엮인 게 뭐라고 했죠? 아니 SSD 자동화 검사 얘가 왜 이거 CXL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가냐고. 이거 모듈 그리고 케이스 이런 걸로 날리는 거는 다 테마예요, 여러분. 반도체주라고 다 건전하고 실적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건 낸드 관련주. 이거 낸드 가격 회복한다는데 얘네가 좀 밀리는 거는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얘네 그 기판주도 저는 그러니까 테마로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판주는 원래 재미가 없어요. 기판주는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 기판주 가지고 돈 버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전업 투자자는 진짜 기판주로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판은 조금 너무 느리고 곰탱이 같아가지고 저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판은 못 건드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장비나 소재나 뭐 부품이라던가 후공정 막 이런 것 좀 건드리겠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요게 좀 충전 관련해서 자꾸 시장의 니즈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늘 한번 움직여 본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굉장히 움직임 좋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그룹주 진짜 움직임 좋다는 거. 그리고 리튬 관련주 쪽 움직였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뱉어냈고, 알테오젠, 레고캠 이 플랫폼 바이오 책은 괜찮은데 뱉어냈죠. 그리고 이제 HLB 이렇게 움직인 정도. HLB도 시중에 5종입니다. 이거 작은 애가 아니라 가지고 이런 쪽에서 돈 빼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좀 밀리고 있잖아요. 제가 알테오젠이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쉬고 있다. 지금 여기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레고캠이 어딨냐? 레고캠 여기에요, 지금 여기. 올랐다가 이제 눌려야지. 쉬어줘야 돼요, 얘도. 그러니까 순서예요, 순서. 알테오젠 1번, 네오캠 2번. ABL은 201선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 ABL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JP모건 가면 뭐 나올라나? 그래서 ABL이 오히려 지금 요것 중에서 제 업사이드가 열려있지 않나.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좀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로노이도 이제 코스닥 150 편입발 끝났죠. 물론 패시브 자금 들어오겠지만은 글쎄 싶습니다. 루닉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AI 헬스케어 쪽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 신테카 바이오가 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말로만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차트로 보니까 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매지온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매지온 저도 오늘 단타를 진짜 한번 딱 쳤는데 아까 전에 35,050원인가 여기 사가지고 그냥 짧게 그냥 2%짜리 쳤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 얘 상당히 좀 좋고 움직임. 그리고 굳이 소형주에 산다면 신테카 바이오 이런 거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요 정도는 조금 건드릴만 하지 않나. 다른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또 베타제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리 얘기 드리면은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 정도 들러서 한번 그냥 지나가던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 와, 그냥 비트코인 그냥 빠지자마자 그냥 작살 나버리고, 엔터주는 그냥 반등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한 24년 1분기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엔터주는.
1분기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료 미용 기기주 이런 거 실적주들 오늘 그냥 좀 많이 작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볼 수 있겠고, 그냥 지금 보면은 주도 업종 이렇게 여기 안에서 노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일부 이런 거 좀 가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원전이나 뭐 풍력태양광 요 정도 수소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데, 요쪽은 제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이거 다가올수록 얘네가 조금 이럴 수 있거든요. 거기다 트럼프가 지금 IRA 없애버리겠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지 쪽으로도 충격이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진행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특히 태양광보다도 특히 풍력 이거 조금 중간 선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풍력주 정책 이런 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면은 이거 좀 리스크 걸릴 수 있고 두산 로봇 또 올랐는데 상당히 거슬립니다. 상당히 거슬려요. 이런 것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당연히 뭐 미국에서도 자동차 관련주 셌으니까 자동차 관련주 빼고도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좀 강세 보였고, 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핵심 광물 그거 지정되면서 얘가 지금 여러분 그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했을 때 셀 요거 하지만 LG화학이 뭐 하냐면은 양극재. 얘는 그 수십 개월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 광물 광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구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박, 일렉포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해액도 일부 하고 있고요. 얘네가 지금 거의 배터리에 미친 회사예요, LG는요. LG 화학 쪽에서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이것도 직접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나오면서 우리가 예전에 막 욕을 많이 했는데 LG 화학 자체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 어디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나요? 바로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렇게 쓰죠. 이게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광물이라고 하면 그냥 리튬이라고 해야겠죠. 리튬 하면 뭐였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런 거. 그리고 양극재 하면은 에코프로 BM 이렇게 다 떨어져 나온 거죠.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액 첨가제 요거 하면은 또 지금 얘기하는 게 에코프로 HN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올라가는데, LG화학이 아마 에너지 솔루션 이거 물적 분할해가지고 욕 많이 먹어서 그렇지 나중에 호황 시장 오면 또 LG화학에서 뭘 분할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잡아봐 드리면서, 하나 내용을 빼먹었네요. 지금 보면은 HPSP 오늘 HBM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하나 잡아 드리면은 한미 반도체는 이미 고점이 좀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거 여기서 리포트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물량 넘김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막 본딩 장비 수주 이제부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지금부터 시작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이거 반영 다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HPSP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걸요, 여러분. 얘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비싸다고 제가 분명히 잡아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상징적으로 HBM 괜찮아. 살아있어. 라는 걸 얘가 보여준 거예요. 얘가 보여준 게 아니라 얘로 보여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판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한미반도체 죽이고 있죠. 뭐 죽인 건 아니고 횡보하지만. 그리고 PSK 못 올라가죠. STI도 무너지고 있죠. STI부터 무너진 게 맞습니다. 프로텍은 그나마 버텼어요. 저는 프로텍은 아직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인텔플러스 못 가죠. 레이저셀 무너지고 있잖아요. 수성 엔지니어링 그나마 얘도 버티고 있지만 한미 반도체랑 비슷한 흐름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HPSP라는 종목을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좀 버텨놓은 거예요. 이후 테크닉스도 이제 올려놓고 HBM으로 진작에 9월에 고점 지키고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뭐 크게 뭐 무너진다기보다는 횡보 시간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왜냐면 지금 밸류를 너무 많이 땡겨와가지고 HPSP 얘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HBM은.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물량 넘겨놓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신규 상장주 진짜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물렸다가 못 도망납니다, 여러분. 재수 없으면은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에이징랜드 이것도 TSMC 관련돼가지고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신규 상장주는 상당히 좀 여러분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HPSP를 신규 상장주 때 좀 하긴 했어요. 제가 많이 건드렸던 게 요런 데서도 건드렸었고 여기서도 건드리고 그랬는데 이건 못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긴 했는데 얘가 이미 올라와서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실적을 떠나가지고 얘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했기 때문에 건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HPSP를. 근데 다른 애들은 아니에요. 지금 파도 이런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추천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좀 여러분의 자산을 좀 지키면서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디스 아닌 디스를 좀 많이 하면서 오늘 영상 짧게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탄력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방향은 좋은데 사실 올라갈 때 이런 각도로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지금 유동성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각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분위기는 이미 좋죠. 수급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각도가 바뀔 거예요. 요거 우리 기대해 보면서 지금은 별수 없습니다. 이제 6거래일 남았으니까 좀 힘내보기로 해요. 어쨌든 제가 다시 오늘도 강조를 드리는 건 딴타는 안 와도 내년은 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